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 상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토니오가 빌린 3,000 두카트는 순금 10.5kg 가치 상당으로 그람당 9만원으로 계산하면 9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순금 10kg을 고기 500g과 복구했다고 했으니 엄청나게 안토니오에게 후한 조건입니다. 베니스의 상인. 지금서 피렌체의 물가로 시민들의 1년 생활비가 집세를 제외한 15 내지 20 두카트 정도였습니다. 유럽 최고 부자로 유명했던 메디치키의 총 재산이 20만 두카트니 그 60분의 1 수준이 그 얘기였습니다. 이 정도의 그 얘기라면 목숨을 담보로 잡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살려온 이미 살 1파운드를 받는 대신 비싸게 몇 배나 되는 돈을 주겠다는 제안도 거절하였습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여기다가 몇 배의 돈을 받고 끝내자는 말에 못 이긴 척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 그 제안을 거절했는지 민법상의 반사회 질서에 비해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작품입니다. 애초에 살 1파운드를 제거한 지역은 설령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신체 보기 각서가 무효인 것도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심지어 재판의 진행자는 진짜 판사도 아닌데다가 안토니 친구 바사니오의 약혼녀로서 안토니오의 편 포샵, 이건 완전 독점 사기급입니다. 진실을 밝혀줄 사일롱은 최소한 제대로 된 판사에게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제대로 된 판사가 온들 그 판사가 사일록 사정을 알아줄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바사니오를 비롯한 포셔에게 청원하는 인물들과 그들의 대사를 살펴보면 엘리자베스 1세 시대 잉글랜드의 외교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로금 국금상회를 선택하는 인물이 모로코의 왕입니다. 당시 모로코 왕 아흐메드 알 만수르가 잉글랜드에 사제를 보내고 황제를 세르바고 이고 동맹까지 맺었던 점이 있습니다. 이 아흐마드가 바로 문명 5에 나오는 모로코 지도자이지만 국적에 나오는 왕이 그게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 모로코 왕의 대서에서 오스만 제국이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성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나의 운명을 심어해 보겠습니다. 이반 올도에 걸고 터키왕 솔리만을 10번이나 물짓하는 그 페르시아 왕과 왕자를 사려하며 이 금에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무섭게 노려보는 눈치를 만나도 대적하겠습니다. 용맹의 상대를 만나라도 도전하겠습니다. 스스로 빠는 아기곰을 어미의 품에서 떼어놓겠습니다. 마귀를 달라고 으르렁대는 사자라도 정하고 경멸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로 맞아줄 수 있다면 말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마음에 든 여자에게 스스로를 과시하는 것. 당시 오스만 제국과 잉글랜드는 함스부르크 가문이라는 근공의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 관계를 수립하고 있었는데 오스만의 경제가 이미 파산 지경이었던 파괴형 지경이었으며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골라들 사이에서 이교도는 다 같은 이교도입니다. 문민을 아닌가요? 라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고 있었던지라 합동작전을 수립한 등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원자로 은상자를 선택하던 인물은 아라곤의 왕입니다. 아라곤이라는 데에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자로서 포샤와 결국 결혼하게 되는 바사니오의 고국인 베네치아만은 엘리자베스 시대 잉글랜드와 이렇다 할 접점이 없었습니다.
엘지바스가 세상을 떠나며 1603년 런던 주재 베네치아 대사가 그녀를 알아내고 쓴 보고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여행만 하는 게 아니고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것도 잘합니다. 젊었을 때는 미인이었을 것 같지만 죽으는 할머니가 된 지금도 가슴골이 패인 옷을 입고 있으니 민망합니다. 예컨대 그를 보는 관객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 무대의 배경도 일부러 잉글랜드가 아니라 베네치아라고 자꾸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나라인 스페인과 함께 오방 얘기는 하지만 잘 알려지는 못한 낯선 나라인 모로코나 오스만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금 상자를 열고 떠나가는 모로코 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부셰가 한 마리 그야말로 인종차별. 부셰의 저런 사람은 모두 저렇게 선택했으면 좋겠다. 유대인은 눈이 없는가? 유대인은 손도 없고 오장육부도 육신도 없는가? 감각도 감정도 걱정도 어떤 말인가? 기독교인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먹지 않고 흉기에도 다치지 않으며 같은 병에 걸리지도 않고 같은 방법을 치료되지 않으며 똑같이 겨울의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 여름의 더위를 느끼지 않는다 말이요. 우리 살점은 찔러도 피 흘리지 않소. 간지러도 웃지 않소.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복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당신의 사일록을 천인 공로를 악담으로 보기 쉬우나 나이가 들어서 보면 불쌍하게 보인다. 원작에서는 대제문 대제가 미체막의 근cep다. 이 부분만 떼놓고 보면 흙기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결정적으로 침몰했던 안토니오의 배는 멀쩡하게 돌아온다. 사일록이 좀 지나치게 행동하기도 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단 것 같다. 평소에 안토니오라는 작자는 나를 매우 싫어할 정도로 혐오한다. 내가 그와 그의 주변인들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단지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 있다. 그런데 그 작자가 나에게 돈을 빌려 왔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신나게 모욕할 때는 문제고 편하니까 사정하는 모양새가 더욱 괘씸하다. 나는 이때 다시 그에게 단발을 걸려고 한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이한 내려갚지 못했을 경우에만 유해한 계약이므로 분명히 나는 그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었다. 갚지도 못하게 기한을 자극에 지극히 짧게 준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안토니오 본인이 호언장담한 기한에 맞춰 주었으며 선의적인 예자를 붙인 것도 아니다. 그리고 계약을 여행으로 생길 위험에 대한 설명도 충실한 등 법적으로 지키를 우리는 다 지켰다. 배가 침몰해 골탕 좀 먹어보라. 재판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시민의 권리로서 신청할 소송이다. 억지로 연 것도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판사가 나타나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계약의 허점을 짚어내 판결에 역전되었다. 그렇게 빌려준 돈을 두고 된 것도 서럽다. 한술 뺏어서 내 재산이 반을 몰수당하였다. 더불어 가문 대대로 지켜온 정교도 불합리한 이유로 바꾸란다. 재판에서 했다고 정교를 바꾸는 것은 법이 있었는가? 침몰했다면 배는 다시 멀쩡히 돌아서 안토니오 녀석은 희낙낙한다. 물론 조금이라도 갚아줄 리는 없다. 금여 오게 하던 내 딸은 아비가 이렇게 힘들 때 위로는 못해줄 망정 그렇게 싫어하던 기독교에게 넘어가 버렸다. 물론 이 내용들은 말 그대로 사일록의 입장에서는 지켜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수주인 내용들도 상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안토니오와 사일록의 갈등은 안토니오가 일방적으로 사일록을 멀리서는 게 아니고 사일록 또한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 안토니오를 증오했기 때문에 이 입금 문제에
입금 문제도 어느 정도 그 있는 문제였다. 개정원 강조를 요구한 게 아니라 안태원이가 사회력을 선제해주는 대신 네 건체 고인이 만약 청구가 중요하다면 자산물 소득의 제보를 감내해야 하고 전체를 거부하면 감옥고마이다. 원수로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당 침호단 무역과 물시를 받고 살았다는 전작의 예지가 있긴 하다. 살 일파운드 얘기 자체가 사회력을 곱지 않는 의로 바라보게 하는 등 서로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살력이 완전히 요구하는 인물이라는 거는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다. 도시의 사격을 제외하려 하더라도 사회력이 살이 얻어가 있다는 것은 어차피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라는 설사 사회력이 사격을 눈치채고 재심을 요구해도 새 재판관은 살이 얻어가 있었다는 것에 보호셔보다는 참그런 판결을 내려줄지언정 그에 못지않는 증언을 낼 것이다. 특히 당시 오늘날의 시선이 달라진 건 대법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의 시선에서 대법이 사람 직업으로 인식되는 거 아니다. 대법자가 자기 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시대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흔히 중세교회 대법 금지가 유명하지만 대법 금지는 고전기 헬라스 철학에서 비밀이 나타난 유서 깊은 개념이다.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그런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도 원금도 일제를 갚지 않아도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업적 대법을 금지하였고 플라톤은 빌린 돈이 원금까지 대박아도 된다고 하였다. 중세인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 그리스도교, 교부, 유대교, 랍비, 고전 헬라스 철학자들이 한 몫으로 대법은 나쁘다고 하였다. 당연히 대법자에게 대한 사회적 시선이 나빴다. 셰익스피어 시대는 이런 가치가 완화됐다. 이자를 받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었으나 채권자가 이익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거나 대법 기관의 이득이 아니라 이구지를 위해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셰익스피어 시대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사회력의 대법으로서 이익에 탐닉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이것이 현대어서 차이점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사회력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다. 당시 고리대금으로 증언을 받는 유대인들의 돈을 밝히는 사악한 존재여서 고리대금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극도로 비춰받았다. 기독교인들이 근기시하는 고리대금을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먹고 살려면 고리대금업밖에 할 수 없도록 체벌해 놓고서 고리대금업을 한다고 요구한 셈이다. 작중에서는 사회력이 부인을 받는 이유는 그가 고리대금업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학교에서는 이 책에 대해 가르칠 때는 당대의 인종차별주의 시행자인 사회력 및 당시 유럽의 상황에 주목한다. 누 폰트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이들이 경제와 정치 및 여러 가지를 꽉 쥐고 있으며 서로도 큰 소리도 내고 있다. 이전에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인종차별로 온갖 험한 일들을 겪은 역사가 있다. 인종 문제를 미국에서 그런 것도 있다. 둘 다 정답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전에 대부분 이것을 교훈형 동화라고 사회력을 더 철저하게 나쁜 사람으로 각시하였다. 우선 안태원이 사회력을 혁명부의 인물로 만드는 것은 아예 시작부터 사회력은 원래부터 일어난 나쁘게 깔아놓고 시작한 보전도 많다. 문제는 이런 보전들은 기이하게도 사회력이 유대인이라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간다. 주인공이 안태원이와 사회력의 민족이 다르다는 점을 내세워서 사회력의 악역성도 강화를 한 것은 같으나 자칫하면 특정 민족을 멸시한 인종차별 모습을 어린 아이들에게 당연하다는 뜻이 인식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볼 수 없다. 그래도 원본을 가지고 진지한 시점을 접근한 작품도 아주 없지 않다. 이상 피니스상에 나오는 안토니오와 사일로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이상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